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차를 들이받기까지 한 운전자는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한 뒤에야 차를 세웠습니다. 전주 시내버스마다 마스크 착용을 잊은 승객들을 위한 기부 마스크가 마련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승객들이 다시 마스크를 기증하면서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화의 3분의 2가량이 외국산 품종입니다.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산 품종 개발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음주운전 차량을 쫓던 경찰은 결국 실탄을 쏴서 차를 멈췄는데요. 잡고 보니 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늦은 밤 1톤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좌우로 비틀거리며 갈지자로 질주합니다. 그 뒤를 빠르게 쫓는 순찰차. 순찰차 2대가 화물차를 에워싼 뒤 운전석 문을 열려는 순간 화물차가 또다시 달아납니다. 정지명령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도주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에 조금 위해가 생길까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죠.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음주운전 차량이 전북 남원 시내까지 들어오자 경찰은 결국 공포탄과 실탄을 쏴 차량을 세웠습니다.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채 몰던 차량입니다. 이렇게 유리창이 깨져 있고 파편도 아래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이 출발한 전남 광양부터 운전자가 붙잡힌 전북 남원까지는 100여 킬로미터. 이 차량은 음주운전을 의심한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고속도로 순찰대가 차량을 뒤쫓았고 추격전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잡힌 화물차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2%. 운전자는 운전 면허증도 없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시내를 질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에 위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총을 발사한 겁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상용차 산업은 전라북도의 핵심 산업으로 꼽힙니다. 최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정의당이 전북을 찾아 국가 기간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화물차와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의 95%를 생산해온 전라북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과 친환경 시장을 선점한 유럽 업체들의 공세 속에 업계 두 축인 현대차 전주 공장과 타타대우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부재와 미비한 기업 투자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타타대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 노동조합,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에 딸린 가족들과 1차 협력사를 포함하면 아주 많은 인원들이 지난 2014년 6만 9천 대에 달했던 현대차 전주 공장의 생산량은 지난해 손익분기점에도 한참 못 미치는 4만 대에 불과했고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분기까지 최대 적자를 기록해 100명 이상이 희망퇴직한 타타대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수소차를 활용한 미래 상용차 산업을 추진한다는 게 전라북도의 대안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경남 같은 사례도 도지사가 협력업체까지 다 포괄하는 민간 대책위를 구성한 바가 있고 울산도 최근에 그 자동차 대응을 위해서 오사민정이 다 같이 해서 대응팀을 지금 만들어서 전북을 찾은 정의당 지도부는 국가 기간 산업이자 전북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상용차 위기 극복을 위해 노정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하고 각계각층이 비상시기임을 선포하고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사회 안전망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도청 미화 노동자들과의 대화에도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 현안을 둘러싼 위기와 갈등 속에 전라북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시장 군수들과 전북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자치단체 역할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황숙주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은 수도권에 여전히 예산이 집중돼 있다며 지역 균형 뉴딜 사업에 포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지역에서 일은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지방 정부의 우리 단체장님들과 또 의회에서 그런 일들을 확고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숨졌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오늘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이던 70대 여성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9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폐렴 증세 악화로 자가 호흡이 어려운 상태였고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나오지 않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지역 내 상황에 맞춰 오는 7일부터 적용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시내버스 승객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쓰라는 기사와 안 쓰겠다는 승객 사이에 시비가 잇따라 폭행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런 다툼을 막기 위해서 한 시민단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서윤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내버스에 올라탄 남성이 운전석에 있는 기사를 마구 때립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다른 남성이 기사에게 지팡이를 휘두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타려던 승객을 막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5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뒤 석 달 동안 경찰이 처리한 버스기사 폭행 사건은 전국적으로 230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최근 전북 전주 지역에서는 시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2달 전부터 버스마다 놔둔 마스크 덕입니다. 마스크를 깜빡한 승객이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새 마스크를 가져다 놓거나 마스크 값을 기부하면 됩니다. 마스크로 인해서 손님하고는 요즘은 뭐 거의 분쟁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시민들도 만족합니다. 편리하지. 안 쓰고 온 사람들 쓰면 쓰고 여기다 기부하고 그러면 어차피 사야 된 게. 이를 제안한 건 한 시민단체. 처음에는 기업체 등에서 마스크를 기부받아 버스에 뒀지만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 기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장 모니터링 진행하면서 보면서 정말로 사용하신 분들께서 소소하게 마스크를 기부해 주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나눔과 배려가 계속되면 버스기사와 승객 모두 불필요한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어제 전주 홈에서 전북 현대가 대구를 2대0으로 꺾고 K리그 4연패와 통산 8차례 최다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당시 영광의 순간과 경기 직후 감독과 선수들의 인터뷰를 차례로 소개해드립니다. Mas este ano dependia mais de nós do que dependeu. 일단은 우승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하면 할수록 항상 기분도 좋고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전북현대 보위망을 와서 첫 우승을 했지만은 그때와 또 올해 우승은 또 좀 약간의 감회가 좀 다른 것 같고. 영구 결변이라는 그런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을 내려주셨을 때. 또 팬들이 거기서 환호를 지르고 그때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고 전북에서 이동국이 아닌 그런 선수가 20분을 달지 못한다라는 그런 데에서 10년 넘게
팬들이 뭐 많은 그런 사랑을 주셨고 제가 한 만큼의 그런 거에 돌아왔다는. 일단 3관왕까지는 뭐 도전해보겠는데 저희가 선수들끼리도 K리그만 우승하면은 FA컵도 우승할 것 같다라는 그런 뭐 말도 하고 확신이 있거든요. 정말 FA컵도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꽃 하면 대부분 국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거의 국산 품종으로 알고 있지만 3분의 1 정도만 국산이고 나머지는 외국산입니다. 최근 로열티 부담을 줄이고 상품성도 높이기 위한 국산 품종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올해 개발된 국화 품종 원교 B1 200입니다. 유럽에서 좋아하는 은은한 빛깔에 잘 자라고 꽃이 풍성한 게 특징입니다. 같이 개발된 다른 품종은 병해충에 강하고 1년 내내 재배할 수 있습니다. 병해충, 고온, 저온 거기에 아주 알맞는 그런 품종들이 나와서 굉장히 강하고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수출 시기인 8월에서 9월 초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도 개발돼 고소득 작물로 농가의 기대가 큽니다. 경조사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특히 꽃다발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꽃색이 다양하고 화사한 형태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산 국화 보급률은 32.7%, 10여 년 전 0.9%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전체 재배량의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국화 한 그루당 로열티는 평균 15원입니다. 3,000제곱미터를 재배할 경우 700만 원가량을 외국계 회사에 부담해야 합니다. 국화 등 원예 작물 재배로 해마다 외국에 내는 로열티는 100억 원 안팎. 농가 소득을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종자 주권 회복을 위해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상직 의원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부당한 업무와 인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의원 재직 당시 해외 일정을 수행한 직원이 부당하게 승진하거나 특정 사업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 의원 대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을 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정부의 긴급 생계 지원 신청 기간을 지난달 말에서 이달 6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가구입니다. 소득 감소 증빙이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나 미등록 영세 자영업자들은 본인 소득 감소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입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전주시가 오늘 500억 원 규모의 전주사랑 상품권 출시 기념 행사를 열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체크카드 발급에 나섰지만 준비 미흡으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이 필요하지만 스마트폰이 아니거나 명의가 다른 휴대전화에는 관련 앱이 설치되지 않아 해당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주시는 이달 말이면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 3, 4호기의 재가동 계획을 놓고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특별위원회는 국내 원전 경납 건물 공급의 80%, 철근 노출의 48%가 한빛원전 3, 4기에 집중돼 안전성이 취약한데도 정밀조사는 배제한 채 보수공사만으로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